선택 과목 미적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봤습니까? 선택 과목 미적분이 상위권들의 승부처죠. 실제로 쌤 주위의 온오프라인에서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대부분 미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적분 문제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면은 시험의 난이도나 시험의 유형이나 출제 어떤 방식과 상관없이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가릴 것 없이 모든 문제를 싹 다 풀어내고요. 이번 시험도 아마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상당히 작년 수능 어려웠다고 얘기하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신유형도 많았었고 특히 준킬러가 어려웠습니다만 100점인 사람이 선택 과목 포함해서 100점인 사람이 전국에 1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보통 뭐 2017학년도 18학년 수능에서 전국에 100점짜리가 100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풀기에는 최고 난도 한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준킬러 문제가 어려워져 봤자 시간 관리만 잘 되고 준비만 잘 되면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 26번 같은 등비급수 도형 문제. 지금 풀진 않을 텐데 등비급 도형 문제는 수능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최근에 도형 문제가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이번에 29번 나왔던 도형 문제가 4점짜리로 작년에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 6월 달도 나왔었죠. 그래서 수능에는 아무래도 그게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10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은 26번으로 나왔던 등비급수 도형 문제도 4점짜리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쌤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 같은 걸 통해서 채우는데 도형을 분석하고 식을 세우고 보조선을 긋는 원리는 상당히 유사해요.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아마 작년 수능이나 9월 평가원에서 보면 27번에서 3점짜리인데 준킬러야.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서 미적분의 3점짜리 한 문제 정도는 4점짜리보다 더 어렵게 이번에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서 9번이나 11번이 좀 쉬웠잖아요. 4점짜리가. 근데 그거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26, 27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렇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28번부터 풀겠습니다. 28번. 27번도 풀만하고요. 28번.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ln 절대값 fx. 그러니까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머지는 1일 때. 그럼 질문.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얼마입니까? ln 0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일 때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fx가 0일 때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자, fx가 0으로 갈 때 요게 gx는 발산해요,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f0이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연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음 조건 만족한다. 함수 gx는 x는 1이 아닌 모든 상태의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x가 1인 순간에는 불연속이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fx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1은 0이야. 나머지는 0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뭐 이런 거지. 함수가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여기가 1인 거. 뭐 이것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함수 gx는 x는 2에서 극대이고 절대값 gx는 x는 2에서 극소이다. 요건 잘 보면은 요거 이제 극대 극소를 판정하려면은 요거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fx분의 f'x인데 미분 가능한 극대 또는 극소는 얘가 는영이 되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분자가 0이라는 뜻이니까 f'x가 0이라는 뜻이고 그게 2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2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아니죠. 1이고 여기가 2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여기나 뭐 여기가 2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는 극대가 극소로 바뀌었다는 뜻은 이 f'에 해당하는 게 어쨌든 fx 자체는요.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극대에서 극소로 바뀌었다는 뜻은 그렇지 2점이란 뜻인 거죠. 여기가 2란 뜻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 상태는 극대지만 선생님 F가 아니라 G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fx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것의 극대 극소는 f'와 관계가 있어요. 그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극대인데 절대값 씌우면은 이게 부호 바뀌기 때문에 극소가 되는 겁니다. f랑 g는 당연히 다르지만 최소한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f가 극대이면 g도 극대고 f가 극소면 g도 극소인데 절대값을 만들려면 여기가 2란 뜻인 겁니다. 오케이, 해석이 되죠. 약간 조금 더 다듬으면 이게 30번 문제가 될 뻔했는데 후반부가 쉬워요. 그 다음에 방정식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3이다. 그러면 gx의 의미는 지금 보세요. gx의 0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gx가 ln fx 형태입니다. 이거는 근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3개이다. gx는 0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얘가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름은 뭔가? 절대값 fx는 2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이다. 절대값 fx가 뭡니까? 이거를 접어서 올린 다음에 fx는 1, y는 2라고 만나게 되는 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3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는 1과 y는 fx가 2하고 다른 데 접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선생님 요 값을 갖다가 k라고 놔볼게요. 그럼 다음 일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fx-1은 최고차함 계수가 2분의 3, 2분의 1에 그 다음에 2에서 접하니까 x-2의 제곱 그리고 x-k라고 쓸 수가 있고요. 뭘 만족합니까? 1,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1 빼기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를 곱하고 넘기면 따라서 k는 3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3입니다. 질문이 뭐 구하는 거죠? 함수 gx의 극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능령이 되는 값 중에서 다른 하나를 구하는 건데 이건 3차 함수 길이에 비해 의해서 얘가 2이고 얘가 3이면 변곡점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얘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므로 이 값은 2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8이 되는 순간에 요거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 2분의 8이 0이기 때문에 이 g' 2분의 8도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f 2분의 8을 3분의 8이네. 미안해요. 2분의 8 아니야. 3분의 8, 3분의 8. 뭐야. 3분의 8, 3등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함수 fx는 2분의 1의 x-2의 제곱에 x-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8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2분의 1에 3분의 8 빼기 2니까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27분의 25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야. 이건 뭐야? fx 구한 거니까 gx 뭡니까? ln 절대값 fx니까 ln 27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가 되려고 했지만 사실상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렵진 않죠. 상위권 학생은 당연히 안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29번이 좀 난해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29번은 유형은 진짜 연습 많이 했죠. 자, 작년 9월달, 작년 수능 다 29번이 지금 여기는 29번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올해 6월까지. 그리고 재작년 3년 전 대부분 다 28번 문제나 29번 문제가 이런 수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는 뭐 최근 10년 동안 빠짐없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3점짜리로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중킬러급 4점짜리이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이 문제는 식을 세우는 일부 과정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특수각이 아니거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의 도형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볼게. 봐봐. 우선은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 그림을 요렇게 좀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
너무 큰가요? 너무 크네. 자, 됐습니다. 어떤 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어떤 점. 한 필 잡았고요. 요렇게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긋고 됐죠? 그 다음에 이 각을 2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네. 그래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 F세타 그 다음에 이 넓이 G세타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쌤이 항상 알려준 팁이 하나 있죠. 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때 F세타분의 1 구하는 건데 그냥 한 방에 있을까 한 방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한 방에. 왜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F세타 점점점 G세타 점점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쫙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세타 세제곱 곱하기 G세타 F세타니까 F세타를 먼저 쓸게요. 잠깐만 삐뚤어진 거는 조정합시다. 자, 이렇게 좀 이따 쓸게요. 그래서 F세타를 쓰는 거야. 근데 F세타 쓰려고 봤더니 잠깐만요. 뭐 나머지 길이 여기 반지름 1이니까 이 길이 1이야. 여기 1이야. 그 다음에 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요거 하나는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얘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빼면은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 각 구했고. 또 요 각도 각이 똑같죠. 여기 각이. 그렇죠?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요 길이가 1이지만 이 길이 역시 1이거든요. 얘가 또 역시 1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이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이므로 이 각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각이 뭐예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치? 이것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므로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가 돼야지만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2세타.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더하면 이 각입니까? 이 각은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있으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은 다 구했어요. 뭐 이것도 구하고. 그지? 이 각은 못 구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제 F세타부터 구하는 건데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은 요 각을 아니까 탄젠트를 하면은 이 길이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길이 구하려고 했더니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1,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가 되므로 F세타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분모에 쓰는 거 맞니? 확인. 그 다음에 밑변 1 빼기 코사인 2세타 1 빼기 코사인 2세타 높이 이 길이 곱하기 탄젠트 이 녀석.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하고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세타가 0으로 가면 요 값이 0으로 가잖아요. 0분의 0꼴인 거야. 근데 이 값은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로 가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계산할 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분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에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근데 길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문제가 얘는 써먹었잖아요. 이 각은. 근데 이 각이 똑같다는 걸 안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를 이용해서 전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각만 알면 거기다가 사인을 곱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구할까? 현재 잠깐만요. 현재 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게 1이고요. 얘가 요거니까 이 길이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요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각 알고 이각 알고 이 길이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 돌리시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길이 같은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사인 법칙을 통해 x라고 놓으면은 사인 이것분의 x는 사인 요것분의 이 길이 해서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하는 거는 이 길의 1이니까 이것 대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에서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 구하거나 또는 요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할 대로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건 하나가 있고요.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쌤은 이게 더 좋아. 얘가 보였어. 나는 얘가 보였다. 이 삼각형 넓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의 밑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 높이가 다름 아닌 이게 높이입니다. 여기다 수선을 넣게 되면은 이 높이가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이게 높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대 몇인지만 알면 이 커다란 삼각형이 높이를 공유하고 밑변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해도 되고요. 몇 대 몇인데 몇 대 몇인지는 이 길이 대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 길이만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까? 피타고라스 정리? 잠깐만요. 이 길이 구하는 방법? 이 길이 방법 알고 있잖아. 이 길이. 1 빼기 코사인 2세타가 1 빼기 코사인 2세타거든요. 그 다음에 이각에 대한 사인,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요거니까 결국에는 1 빼기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하시면은 그게 바로 이 길인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전체적으로 길이비가 1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니까 1대 별표가 이게 1대 별표의 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면은 1 더하기 별표분의 별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고 분자분의 사인을 곱해주게 되면 사인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왠지 한 묶음인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십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1 빼기 코사인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분자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분자분의 1 플러스 코사인 곱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는 사인의 제곱 2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세타 세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남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어차피 1로 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요게 문제입니다. 여기 남아있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인가요? 코사인 세타인가 2세타인가요? 코사인 2세타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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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됩니다. 네. 2세타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의 세타 두 개를 구하게 되면 4분의 1 되고요. 요거는 1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다음 세타 하나랑 얘가 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가 지금 제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를 구하게 되는 것은 요거고요.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요건 분자분모를 세타로 나누시면은 1이고요. 세타는 사인 세타는 1이고요. 여기는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0입니다. 왜냐면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지만 0이기 때문에 결국에 값은 1이 되어 정답은 2분의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100 곱하나요? 네, 50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최고난 30번 문제인데 이번 미적분 최고난 30번 문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출문제 플러스 기존에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에 대한 이론 정리가 돼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야. 현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딱 핵심 원리. 그러니까 30번 문제가 가장 어디선가 많이 봤을 법한 문제들. 요 30번 문제 풀 때 필요한 핵심 원리가 작년 샤샤 교재에도 있거든요. 지금 6월 평가원의 공통 과목까지는 샤샤가 완강이 됐고 지금 이제 미적분은 끝나고 바로 나올 텐데 작년 2022년 샤샤 교재에도 요 문제 푸는 이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x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2차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된 것은 그래프를 외우셔야 됩니다. 작년 샤샤 강의할 때 그래프를 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그래프를 외워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거의 케이스별로 암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f'x를 구하시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앞에 보면 2x 빼기 a니까 그냥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능력이 되는 값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개, 1개, 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면 얘가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해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요. 봐봐요. 그래프 모양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치?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또는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운 상태로 수능 보러 가야 돼요. 선생님이 샤샤 강좌에서 요거는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차이점은 뭐냐? 미분에서 능력이 되는 게 2개가 있느냐, 1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인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이게 이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귀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뭐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것도 기출 심지어 학평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fx는 f't의 x 빼기 t 더하기 ft. 30번은 너무 어디선가 많이 봤을 법한 문제라서 상위권을 잘 풀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기 좋은 문제야. 뭡니까? yfx랑 그래프랑 그 다음에 t, ft에서의 접선이 만나게 되는 이 방정식이 있을 때 그것의 실근 개수를 GT라고 하였습니다. 이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근 개수가 GT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렸으면은 하나, 둘, 쭉 올라가면 셋 해서 실근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도 만약에 접선을 그렸으면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데서 그렸으면은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근 개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G5 더하기 리미트 T가 5로 갈 때 GT는 5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걸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걸 그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야. 뭐 뭔진 모르겠지만 기하학적으로 살펴봤더니
5일 때의 실근 개수랑, 그러니까 접선하고의 개수랑 5에서 접선 개수랑 그다음 그 근처에서 이 안에는 5 플러스 1 때랑 5 마이너스 1 때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았을 때 그것의 개수랑 더한 게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5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수능 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보통 이 숫자 5의 의미가 x축과 만나는 점, 극대점, 극소점, 또 뭐 있습니까? 변곡점, 뭐 접점 이런 게 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이따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리미트 t가 k-로 갈 때의 gt와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 때 gt가 다른 것을 싹 다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가 나온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뭐 1이고 4. 근데 4는 될 수가 없잖아요. 교점이. 딱 보면 알겠지만 교점이 뭐 4개가 나올 수는 없어 보여요. 하나는 2개가 하나는 3개라는 뜻인 거야.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이런 접점에서 3개인 순간 찾았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교점이 똑같이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3개고 하나는 2개가 되는 거지. 그때 수투에서도 선생님이 했었는데 이 실근 개수가 결국엔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 이런 거랑 관련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바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물론 이제 극대극소 될 수 있어요. 해봐요. 만약에 이런 게 답이라고 쳐봅시다. 이걸 5라고 쳐보면 5보다 조금 크면은요. 이런 직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점이 몇 개입니까? 이때는 2개인데 이때는 쭉 올라가서 하나, 둘, 3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 안 만나기 때문에 하나, 2개 되기 때문에 이건 뭐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이때가 내가 원하는 K가 되는 거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좌극하고 다릅니다. 자, 이거는 여기 뭐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뭐가 답일까? 실제로 뭐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야. 2개나 3개가 되는데 좌우가 똑같아야 되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서는 안 바뀌어요. 좌극하고 뭐 함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어딘가에 변곡 접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변곡 접선에서는 교점이 1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2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답은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병조에 또 있는데, 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쭉 올라가니까 교점이 2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게 되면은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쭉 가면은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쭉 가면 만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클 때건 조금 작을 때건 전부 다 3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의 의미는 뭐냐면 F 더블 프라임 5가 0이구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선생님 문제 읽으면서 바로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값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여서 F의 더블 프라임 X는 한번 하면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X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2A 더하기 2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 0이 되는 거니까 25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0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A 5에서 1 더하니까 더하기 7 은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는 3분의 7이고요. 됐어요? 자, 이제 최연열 정답은 이걸 만족하는 구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이건지 이제 알 수 있어. A를 구했기 때문에. A를 구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서 F'식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써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A 더하기 2X인데 이거 더하게 되면은 더하기 3분의 13X 그지? 마이너스 3분의 7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얘가 는영이 되는 값이 이제 그 값의 후보인 겁니다. 몇 개가 있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라면 0보다 큽니다. 그죠? 이게 이미 뭐 4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제곱하는 순간 그래서 아 저거는 그 값이 두 개인 문제구나. 알겠어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양분의 마이너스 3 곱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7은 0인데 이걸 만족하는 것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두 개 더하게 되면은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K1이고요. K2라고 하면은 K1 더하기 K2는 근과 계산해서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거 두 개가 바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게 되는 점이라서 답입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야.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극값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극값은 좌우극한이 달랐어요. 근데 변곡점 해보니까 좌우극한 우극한이 똑같습니다. 개수가. 여기 변곡점 또 있죠. 여기도 두 개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뭐 다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는데 변곡점 두 개, 극값 두 개 확인해 봤더니 극값만 답이 돼 정답은 13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아마도 시간이 부족한 시험에서는 30번이 풀만 하다가 하더라도 손을 못 댔을 것 같아요. 근데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기본적인 형태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훈련합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아마도 풀 수 있는데 틀렸던 문제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30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 이제 작년 샤샤 교재에도 되게 많고 올해도 이런 비슷한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내용들은 방금처럼 변곡접선, 뭐 공통접선, 뭐 극대값, 극소값 하면서 바로바로 찾고 그 다음에 낯선 형태에 집중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미적분 선택한 만큼 결과로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게 점수로 보답받을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봅시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